한번 보겠습니다. 24시. 자, 오늘 주제는 무심정배입니다. 교과서 몇 쪽이냐면 90, 91. 자, 무심정배 뜻은요, 무심, 즉 싸움을 잘해서 신화가 되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군들이죠. 이 장군들이 정변, 정치적 변란을 일으켰는데요. 자, 무심정배 왜 이렇게 뭐 더 힘내고 좀만 힘냅시다. 자, 일어나고 쓰레기. 성진이 일어나고 희찬아 집중하고 민혁 빠져보고. 자,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자, 무심정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심들 당시의 부인인데요. 부인들이 왜 정치적 변란이 일으켰나? 자,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던 단어 기억날 거야. 문제입니다. 손 들어주시고요. 과거, 음서, 혼인 등 권력을 세습하면서 성장했던 고려 쪽의 지배층은 뭐라고 했죠? 문벌귀족. 문벌귀족 정답입니다. 자, 이 문벌귀족이 성장을 했었고요. 이 문벌귀족이 성장을 해서 당시에 묘천 서현충동을 진압했고 얘들이 무신들까지 차별했다. 근데 얼마나 차별했나? 당시에 무신들이 들고 일어난 날, 이 정변이 뭐냐면 영어로는 쿠데타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변, 정치적 변란인데요. 무신들이 칼을 들고 문벌귀족 싹쓸이 합니다. 근데 싹쓸이 했던 이들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그날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고려의 왕, 의종이 문벌귀족들과 함께 오연원이라는 절에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그냥 왕이 심심풀이로 대장군, 50대 대장군. 지금 치면요, 대장군이면 거의 한 개 사단을 움직일 사단장급입니다. 다 3스타 되거든요. 엄청 높은 거 얘들아. 진짜 높은 거. 2스타, 3스타가 지나가면 군인들이 쳐다도 못 봐. 진짜로. 엄청 높은데 이 대장군이랑 말단 병사랑 싸우면 당연히 젊은 청년이 이기겠지? 그러니까 그 싸움을 시켜놓고 청년, 이성훈이 지니까 오픈. 정상보다 2품이 안 나와서 정오품 문신 할례가 뺨을 때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이 당시 병사야. 내가 모신 대장군이 대장군보다 어리고 품도 낮은 할례한테 뺨을 맞아서 어떤 기분이 들까?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고 화나가 나겠지? 그러니까 이때 막 무신들이 부득을 떠는 거 감히 우리 대장군을. 게다가 이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문벌귀족에 의해서 월급이나 당시 제대로 처우도 못 받았고요. 문신들이 이렇게 막 화하고 막 핫대 이럴 때는 항상 무신들을 밖에서 추위나 더위에 이런 날씨에 꿋꿋하게 버티면서 그냥 지키기만 할 뿐이었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별을 받고 살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미 그 아까 또 호통쳤던 장군이 정중부라고 해서 그 당시에 얘가 장군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 지금은 치면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군인 중에 가장 수장. 당시 제일 높은 이 정중부도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요청에 서경춘동을 진압했던 아저씨 누구였지? 손들고 맞춰볼까? 요청에 서경춘동을 진압했던 개경세력의 수장. 김부식 정답입니다. 자, 김부식이었는데요. 이때 정중부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정중부가 문신들이 신하들 딱 모였을 때 김돈중, 얘가 그 김부식의 아들이었어. 김부식의 아들, 최고 권력자의 문벌귀족의 아들이었던 김돈중이 어느 날 정중부의 수염을 불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장난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여러분 오늘 좋은 멋있는 자리 나가려고 새로 샀어. 그러니까 새로 싸고 멋있게 꾸미고 나갔는데 왜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여러분의 옷을 떠먹다가 생각해봅시다. 어떨까? 하나요. 겁나 화나겠지? 이때 정중부가 어찌 김동중 저 말단 관리가 내 수염을 불태울 수 있습니까? 왕한테 처벌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왕이 어떻게 했냐면 야, 너 무신이잖아. 얘는 문신이잖아. 그리고 얘는 김부식이 아들이야. 그냥 이거 참아. 이렇게 해서 사건이 끝납니다. 이럴 정도로 무신에 대한 차별이 어마어마하게 심했어. 게다가 이 사건 고연원에서 가던 도중 대장군 이성이 뺨을 맞는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일어난 사건이 무신정변인데요.
배경을 살펴보시면요. 왜 이러냐? 배경. 자, 배경을 살펴보시면 문신 중심으로 고려는 운영되었습니다. 즉, 문벌기를 중심으로 정치가 운영되었어요. 그래서 무신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무신, 차별. 심지어 과거 시험에는요. 무신들은 시험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당시에 문신만 되게 문제를 많이 했고요. 특히 이 문신은 그 당시에 문벌기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차별했던 이 무신들 말단 병사부터 장군까지 할 거 없이 그냥 문신에게 굉장히 차별받았고요. 제대로 된 월급이나 공급도 받지 못하고 차별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살발 들고 일어나자. 게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그날 밤 보현원에 도착했을 때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켜서요. 거기 있었던 문벌 귀족을 다 죽이고요. 이때 개경에 연락을 취해서 개경에 있었던 문신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무신들이 집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교를 보시면요. 두 번째 목표. 정교. 이때 집권했던 무신이 누구였냐? 처음에는 이방. 그 다음이 정중부라는 사람이 이때 주도합니다. 정중부가 그 당시 최고 권력자, 최고의 그 무신, 최고의 가장 높은 장군이었고요. 이방은 원래 정중부의 오른팔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왜 이방부터 썼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장군의 총책이라는 얘기지만 그 당시에 청년 장교들, 막 피가 끓는 청년 장교들 대장은 이었어. 장교들의 대장이었어. 그러니까 당시에 어린 병사들이 볼 때는 이 차별 대우가 너무 심했던 거야. 그래서 이방을 중심으로 청년 장교들이 모여서 정중부가 나서 그럽니다. 장군, 보현은 보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옛날 수영도 불태운 사건도 있었고 지금 대장군 이송을 깜도 많았습니다. 이거 더 이상 못 참습니다. 장군들이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퇴직하고 하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앞날 창장한 군인들입니다. 우린 못 참습니다. 반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이 중심돼서 먼저 반란이 일으켰고요. 정중부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참여하는 형식을 겁니다. 그래서 이방과 정중부가 함께 무신정변을 일으켜서 문신들을 싹쓸이 하는데요. 이때 정말 수많은 문신들, 문벌귀족이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때 근데 문제는 뭐였냐? 잘 봐봐.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당시에 문신들을 다 죽였어. 여러분, 문신들은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어요? 어떤 역할을 했어요? 머리를 왜 써야 돼? 왜? 정치하는 애들이야. 백성을 세금 얼마 걷고 백성 어떻게 다스리고 이거 정치했던 문신들이야. 문신은 원래 역할이 뭐야? 무신. 싸우는 군인들이야. 그런데 지금 정치하는 정치인들 다 어떻게 했어? 싹 죽였어. 군인들이. 그럼 이제 정치 누가 해야 돼? 군인들이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군인들이 이제 정치를 해야 돼. 권력을 잡았어. 정치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얘들이 문제가 생겨. 즉 무신들은요. 벨라 보시면 이것 때문에 일으켰지 얘네가 정권을 잡고 나라를 발전시키려는 목적은 딱히 없었어. 그런데 없었다 보니 자기들이 권력을 잡은 거야. 다 죽이고. 그래서 이제 무신들이 야 이제 어떡하지? 우리가 나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라가 되려면 나라가 잘 운영되려면 정치기구 그 고려시대 때는 뭐 중서문화성, 상서성, 도병마다 신목도가 막 이런 데서 정치를 했는데 얘네가 집권한 거야. 얘네가 상서성 막 중서문화성 들어서 정치할 수 있을까? 못해.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가 고려 정치기구에서 정치 못한다. 그래서 무신 회의기구였던 중방에서 정치한다. 당시에 얘네가 여기서 중방에서 정치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고려라는 나라는 원래 문신들이 이성 육부제라 그래서 중서문화성, 상서성, 뭐 도병마성 저번에 봤던 그 정치기구에서 정치했는데 거기서 일하는 문신들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문신들이 야 이제 백성들 우리가 다스리고 세금도 걷고 막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일단은 급하니까 중방은요 원래 고려 초부터 있었던 무신들의 회의기구입니다. 지금을 치면 군인들이 전쟁이 났을 때 육군 참모 총장 아래 이제 그 국방부에 딱 모이거든요. 지금처럼 국방부 회의실에 생각하시면 돼요. 즉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정치하고 행정기구들이 막 각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당시의 무신들은 거기서 일을 못하니까 그냥 자기들이 원래 정치했던 기구인 중방에서 정치했습니다. 근데 뭐 이름 그냥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냥 딱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잘 봐봐. 지금 무신정변이 일으켰을 때 보려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1170년이거든요. 그리고 무신정변이 끝났을 때 127년이야. 1270년. 100년 동안 군인들이 정치하거든요. 100년 동안. 자, 그런데 지금 봐봐요. 이방과 정중부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20년 동안 이방, 정중부, 경대승, 이미 얘들이 그 당시에 무신정권의 지배자였습니다. 20년 동안 지배자가 4명이나 바뀌었어. 그 뜻은 뭘까? 맞아, 혼란스럽다는 뜻이야. 즉 이방, 정중부, 경대승, 이미 얘네 넷이서 서로 지배자가 되려고 서로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방을 죽인 게 정중부고요. 정중부를 죽인 게 경대승이고 경대승을 이제 제거한 게 이임이야. 즉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서로 최고 권력자가 되려고 중방을 통해서 권력을 잡던 혼란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지금 딱 선생님 필기는 했는데 외우려고 하면 좀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해하세요. 무신들이 정변을 왜 일으켰다? 차별받아서 힘들어서 일으켰어. 일단 일으킨 거야. 근데 얘네의 한계점은요. 얘네가 일으킨 건 차별받아서야. 얘네가 집권했어. 그러니까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서로를 죽이던 혼란기였다. 처음에는. 그 혼란기 때 정치기구가 원래 있었던 중방이라는 기구였다.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좀 이해하셔야 되는 단어들 써줄게. 자, 이 정도는 그냥 여러분 그냥 초반에 좀 혼란스러웠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건 세 번째, 네 번째 학생입니다. 세 번째 학생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지금 보시면요. 이민 다음 집권하는 아저씨가 누구죠? 보라색, 최충원. 그리고 그 다음이 최우. 최충원과 최우. 뭐가 같아? 성씨가 같죠? 얘네 무슨 관계일까? 아빠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최씨 무인 정권이라고 해요. 최씨가 정권을 잡았다. 자, 그리고 권력을 지금 보시면요. 이방 정중부 경대승 이미 얘네 다 다른 애들이야. 서로 죽이면서 집권하는 애들이야. 근데 최충원, 최훈, 최양, 최희 지금 다 최씨죠? 다 아들, 아빠와 아들 또는 아니면 동생 관계입니다. 즉 최씨가 오랫동안 집권하는데요. 그만큼 최씨의 애들이 힘이 커졌다는 뜻이야. 그러면 어떻게 커질 수 있었냐? 우선 이 아저씨 꼭 외우셔야 돼요. 외우려 하기보다는 꼭 아셔야 돼요. 최충원. 만약에 시험 문제에 최충원이 딱 떴다 그러면 얘 누구였지? 정도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최충원이 누구냐면요. 원래 저 무인 시대 최대의 문제점은요. 얘네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차별받아서 일으켰다는 게 한계야. 차별받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반란을 일으킬 때는 반란을 일으킨 주동자들의 목적이 뭐야? 나라를 뒤엎어서 새롭게 바꾸자는 게 목적이거든요. 뭔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얘들은 그 비전이 없었어. 일단 권력을 잡고 난 거야. 일단 차별받기 싫어서 무인 다 쓸어버렸어. 문신들을 쓸어버리고 권력 잡았더니 이 권력 맛있네? 서로 죽이면서 혼란스러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처음에 무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기대했을 거야. 야, 우리처럼 소외받던 군인들이 집권했대. 나라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데 나라가 바뀌었어. 좋게. 아니요. 얘들의 관심사는 백성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권력 잡을까? 그래서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싸우는 시기야. 그러니까 당시에 지방 관리들은 관리가 됐고 백성들은 여전히 타당하고 이게 역사 반복되던 시기입니다. 이때 청년 정됐던 최충원이 이건 아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그래서 이때 최충원이 당시에 군대를 일으켜서 이민을 죽이고요. 자기가 집권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야. 여러분,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정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신들이 정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최충원이 내가 백성들을 잘 살게 하려면 똑똑한 신하들과 함께 정치를 해야 되는데 중방에서는 안 되겠다. 중방은 원래는 군인들의 회의군데 여기 다 군인들만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군인들만 있어야 정치가 잘 안 돼. 그래서 얘가 새로운 걸 만들어. 교정도감이라는 관청을 새로 만듭니다. 이 관청 뭐 하는 곳이냐면 바로 정치기구였어요. 행정기구.
이때 최충원이 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한 군인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당시에 야 중방은 안 돼. 중방에는 군인들만 모여있잖아. 새로운 관청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여기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최충원 알아. 군인들 정치 못한다. 정치할 수 있는 건 누구? 맞아. 똑똑한 문신들이야. 그래서 최충원이 어떻게 했게? 문신이랑 전문. 맞아. 이때 최충원이 문신들을 등용해서 교정도감에 배치합니다. 그리고는 야 문신들 우리 같이 좋은 나라 만들어보자. 내가 지금 최고 권력자다. 내가 나라를 새롭게 바꾸겠다 하면서 이때 문신들을 등용해서 교정도감이라고 부르셔서 나름 정치를 안정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최씨 정권이 저렇게 긴 거였어. 백성들의 지지를 나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이 아저씨도 점점 권력의 맛에 취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내가 훌륭한 회사 하나 만들었어. 그럼 이 회사 그 다음 사장님 누구 시켜야 돼? 아들 시켜야 될까? 아니 좋은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적합자를 잘 찾는. 그렇지. 물론 아들이 똑똑하고 적합하면 아들한테 물릴 수 있어. 하지만 아들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CEO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훌륭한 인재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보면 최충원 그 다음 집권자가 최후야. 아들이거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최충원도 권력에 와서 취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세습하기 시작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점점 최충원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나 또한 이 무신, 다른 애가 배신자를 죽을지 몰라. 그 권력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권력을 강화하는 데만 관심이 가져지고요.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개인적으로 선생님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인데 무인시대라고 했던 옛날 드라마야. 아마 한 20년 됐을까? 20년 됐을 거예요. KBS에서 했던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에 최충원이 죽는 장면인데요. 이 최충원 죽는 장면 선생님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이 최충원이 죽기 전에 갑자기 젊은 최충원이 나타나요. 그랬더니 얘가 젊은 최충원한테 너 누구냐? 했더니 얘가 나는 최충원이다. 그랬더니 얘가 뭐라냐면 늙은 최충원이 내가 최충원이다. 너 무슨 소리야? 했더니 얘가 뭐라냐면 넌 최충원이 아니야. 최충원이라는 사람은 원래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잘하고 이 무신 정권을 안정시키고 훌륭했던 사람이야. 근데 넌 지금 권력에 취한 노빈네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젊은 최충원이 늙은 최충원만 꾸짖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충원이라는 사람도 나름 처음에 교정도감 설치하고 정치를 잘 하려고 했으나 말년에 이 사람도 권력 잡는 데만 관심 가졌고 정치를 잘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교정도감이라는 관청 이걸 만들어서 나름 정치를 했다라는 거 아시고요. 그 아들 최후가 물려받습니다. 권력을. 얘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 권력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냐? 모든 신하들이 나한테 잘 보이도록 해야 돼. 왕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나한테. 나도 왕 위에 있어야 돼. 모든 신하들이 나한테 잘 보이게 하려면 뭐 해야 될까? 여러분 모든 신하들이 나한테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많이 주는 거 올려고 했잖아. 자,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까? 원래 왜 왕한테 잘 보여야 돼? 왕이 제일 센. 그렇지, 왕이 제일 세니까 왕한테 뭐가 있길래? 그 힘,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신하들 왕한테 잘 보이면 어떻게 될까? 중국대요. 맞아, 승진할 거야. 왕한테 못 보이면 떨어질 거야. 그런데 이 왕이 그래서 뭘 가지고 있냐면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하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최후가 어떻게 되냐? 저 인사권을 내가 가져야겠다. 그래서 설치한 게 뭐냐면요, 정방입니다. 당시에 최후가 정방을 설치하는데요. 정방이 뭐냐면 인사기록.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요, 최후가 자기 집 앞에 정방이라는 걸 설치한 다음에 신하들을 마음대로 임명하고 배치할 수 있는 인사 행정을 담당합니다. 즉, 내가 그 당시 과거에 합격했어. 내가 높은 관직에 가고 싶어. 그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최후. 얘한테 잘못 보인 순간 나는 바로 말단 관리 또는 잘릴 수가 있어. 그래서 모든 신하들을 자기 밑으로 불복시킵니다. 최후가. 그리고 최후는 내가 안전하려면 내 나를 지키는 군대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얘가 도방, 삼별초로 활용합니다. 도방과 삼별초. 사실 도방은요,
그 전에 무인 시대 집권자였던 경대승이 만들었던 개인 호위 부대였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요. 이거 그냥 경대승이 정중부 죽이고 얘가 집권하거든요. 얘도 알아. 나도 혹시 누군가 죽이지 않을까? 근데 얘가 도방이라는 개인 호위 부대를 만들었어. 그 개인 호위 부대가 도방이었고요. 이때 만들어진 도방은 계속해서 대통령 경호실처럼 무인 시대를 집권하는 호위 부대가 됩니다. 그래서 최후가 도방을 더욱더 키워나갔고요. 그리고 고려에는 개경에는 삼별초라는 특수부대가 있었어. 삼별초 이렇게 이건데 당시에 원래 고려는 야별초라고 해서 밤에 특별히 지키는 부대야. 즉 밤에 혹시 도둑이 들었나 아니면 밤에 무슨 화재 사건 일어났나 뭐 이런 거 감시하려고 밤을 이렇게 개경을 지키던 부대인데 최후가 이것을 더욱더 확대시켰습니다. 자별초, 우별초, 신의군 세 개의 부대로 야별초를 키운 다음에 삼별초라고 해서 자신을 지키는 개경을 지키는 특수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별초 나중에 가시면요 원 간섭기 때 배울 거거든요. 삼별초 꼭 아시고 특수부대였다. 그래서 이렇게 당시 최후는 정방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인사를 도방과 삼별초를 통해서 군사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이렇게 최충원 최후 집권하고 한 100년 동안 무신정권이 유지되는데 무신정권의 문제점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얘들은 원래 보통 반란 일으키면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잘 만들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얘들은 그게 아니었다. 그죠? 잘 아시면서 그 증거가 뭐냐? 얘네가 백성 잘 못 다스렸다는 증거. 여러분 백성들이 백성들이 힘들면 이거 일으킨다. 뭘까? 공기. 맞아. 공기를 일으켜. 벌봉사에 일어날 기. 이때 백성들이 힘들었다는 증거는 농민과 천민공기입니다. 농민과 천민공기. 자, 무신정공기에요. 정말 많은 농민들과 천민들이 난란을 일으켰습니다. 들어와서 못살다 뒤엎어버리자 이러면서. 자, 이때 일으켰던 농민과 천민공기라는 거 생각해볼게요. 자, 배경을 보시면요. 무신란 이후에 혼란에 빠집니다. 고려가. 아마도 백성들은 무신 정변이 일어났을 때, 야 지금 개경에 큰 사건이 일어났다더라. 야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왕을 당시의 무력을 싹쓸이했다더라. 야 그러면 얘들이 우리나라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의 관심은 하나, 우리의 권력을 잡자. 야 권력이란 거 한번 잡아보니까 야 이거 진짜 좋다. 우리도 이 권력 영원히 놓지 말자 하면서 권력 잡는 데만 치중했고요. 그 결과 얘들은 사치와 탕락에 빠져. 그리고 이 무신들이 정말로 선생님 개인적으로 가장 실망했던 사건은요. 이 사건입니다. 1232년 몽골이 쳐들어오거든요. 13세기에 저 위에서 몽골 당시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당연히 전 세계에 다 쳐들어왔는데 우리나라도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당시 집권했던 애가 최후였어. 최충이 아니라 최후였거든요. 최후는 원래 군인이야. 그럼 당연히 무신정권기 이 군인들이 집권했을 때 얘들이 원래 역할이 뭐야? 나라를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몽골이 쳐들어왔어. 그럼 당연히 얘네는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되는데 이때 최후가 어떻게 했냐? 왕한테 가서 그럽니다. 전하, 몽골 애들은 잘 싸웁니다. 우리가 쟤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도로 천도합시다 합니다. 강화도로 왜 갔을까? 여기로 가면 섬이야. 왜 섬이면 몽골과 어떻게 하셨어? 몽골 애들은 배가 안 타니까. 그치. 몽골 애들은 기병이니까 섬에 못 들어가. 즉 강화도에 가서 싸우자는 건데 말은 뭘까? 강화도로 들어가는 순간 최후가 강화도로 간 이유는 단 하나예요. 맞아. 지키기 싫어서. 내 권력 지키려고. 만약에 최후가 정말 무신으로서 정신이 좋다면 아마도 싸웠을 거야. 왜냐? 여러분 왕과 무신 정권이 다 여기로 들어왔어. 다 여기 들어왔어. 그럼 이 남은 땅들은 지킬 사람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실제로 몽골 기병이 쳐들어왔을 때 최후 정권이 당시에 강화도 천도했고요. 여기 남아있던 백성들은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지킵니다.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이 스스로 막 무기 가져다가 싸우기 시작해요. 물론 광부도 있었지만 이때 대부분의 군대는 다 강화도에 가 있었기 때문에 고려의 백성을 지킬 만한 세력은 없었어.
그래서 백성을 수습을 시키거나 아니면 약탈과 몽골의 침략에 그냥 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농민과 천민은요, 무신들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거란 기대가 점점 낮아졌고요.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농민 반란, 대표적인 반란은 누구냐? 농민봉기? 미안. 농민봉기의 대표적인 사례는 예스, 망소의 난입니다. 당시에 공주 지역에 명학소라는 데가 있었는데요. 잘 들어봐. 명학소입니다. 여기서 문제. 명학소는 무슨 행정구역일까요? 뭘 만드는? 자, 한번 들어봐. 고려시대 특수행정구역을 한 부부소가 있었는데요. 소는 뭐 하는 곳이었을까요? 아니요. 소라는 특수행정구역. 일하는 거. 향부곡소 기억나요? 향부곡은 뭐 하는 곳이었고 소는 뭐 하는 곳이었고? 자, 힌트 드릴게요. 17차시 있습니다. 소는 뭐 하는 곳일까요? 저기 정답. 자, 맞습니다. 소라는 곳은요, 수공업을 전담으로 하는 지역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고려에는 향부곡소라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는데, 향부곡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농업, 즉 생산되는 식량을 많이 갖다 바쳐야 되는 곳이었고요. 소는 특수행정구역으로 수공업, 국가에 필요한 수공업을 갖다 바치는 곳이야. 근데 향부곡소의 공통점은 세금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근데 이때 망이망소이가 명학소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 즉 세금이 많은 지역에 살고 있었어. 그러니까 망이망소이 형제가 야, 우리 여기서 살다가 세금 내다 뒤지겠다. 이럴 바엔 뒤엎어 버리자. 그래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세금 못 내겠다. 그래서 이때 고려 정부가 이거 다시 무신정권 이걸 진압을 못하니까 망이망소이한테 야, 너네 반란군 집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나중에 세금 깎아줄게 라고 거짓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망이망소이가 고려 정부가 우리 세금을 깎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산합시다 해서 해산했는데 그날 밤 군인이 망이망소이의 집에 쳐들어와서 망이망소이의 가족들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망이망소이가 다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미 군대가 반란군에 해산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큰 효과 없이 얘네도 진압해서 죽는데요. 그만큼 세금이 매우 심했다. 이 세금 걷어서 무신들 뭐 했을까? 무신들이 세금을 왕창 걷어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자기들 먹고 놀았겠죠? 그냥 문벌계속과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원래 세금은요 딱 10분일만 걷어야 되는데 무신들이 이것보다 더 많이 걷고 사치와 현황을 누리면서 어떻게 보면 무신들도 권력 욕심에 취한다고. 자,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청민봉기. 이 아저씨 되게 중요합니다. 바로 만적의 날입니다. 얘는 꼭 기억해야 돼요. 만적의 날.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만적, 천민이야? 천민이 뭘까요? 노비. 맞아. 노비나 광대나 뭐 기생 같은 사람들이 가장 천한 계급이었고 천민? 가장 천한 계급이 천민이었어. 이 천민 중에 대다수는 노비였는데요. 이때 만적이 노비였습니다. 이때 만적이 어느 날 원래는 이거 최충원, 그 고려 최고의 권위자였던 최충원의 개인 노비였어. 근데 최충원의 집에 살면서 노비였는데 이 만적이 어느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노비들과 함께 뭐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얘가 그런 거야. 야, 노비들 다 모여봐봐. 야,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겠는가? 장상이 뭐냐면 장군과 재상이야. 야, 태어났을 때 누구는 장군이고 누구는 재상이고 누구는 왕이고 누구는 뭐 제후고 이게 어디 정해져 있냐? 사람이 능력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노비로 살지 말고 왜 우리 태어났을 때부터 노비냐? 이런 삶 살지 말고 뒤엎어 버리자 라고 합니다. 이때 만적이 왜 그게 가능했냐면 얘 때문에 이민. 얘가 누구였냐면 원래는 이민이 이방의 부하였거든요. 근데 얘가 원래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방이 얘를 오른팔로 삼았어. 그래서 이민이 훗날 최고 권위자가 됩니다. 노비 출신으로서 무신정권이 최고 권위자가 돼. 물론 나중에 최충한테 죽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노비들한테 이미 소식이 들어간 거야. 야, 노비 출신이었던 이민이 최고 권력자가 됐다더라. 야, 우리도 능력만 있으면 뒤엎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때 만적이 노비들과 함께 반란을 준비했습니다. 나라 뒤엎어버리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 이때 한 노비가 너무 무서웠나 봐. 디데이 날, 몇 월 며칠 우리가 같이 반란이 기작하고 디데이를 정했는데 이날 아침 전날에 그 노비 중 한 명이 최충원한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장군, 지금 노비들이 반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데이 날 만적이 딱 모였는데 생각보다 노비들이 안 모였어. 이미 다 잡힌 상태야. 그래서 얘도 결국엔 잡혀서 죽습니다. 하지만 만적은요, 이걸 꿈꾼 거야. 신분.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왜 신분이 있냐? 사람은 능력대로 살아야 된다. 신분점을 극복의 의식을 보여줬습니다. 선생님 알고 조선시대 때도 이렇게 노비들이 반란했던 적 거의 없었거든요. 조선시대 때도. 근데 고려시대 때 신분.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신분이 따질 수 있냐? 이런 게 없다. 우리 극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꿈을 꿨던 역사임을 많이 줘. 그래서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정리하면요. 오늘 수업량 정리하면 무신들이 차별받았다. 문신들한테, 문벌들한테.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문제는 얘네는 반란을 일으킨 게 차별 때문에 일으켰지 백성이나 나라를 바꾸려는 비전이나 목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게 한계점이야. 그래도 그 중간에 나라 최충원이라는 사람이 집권을 하고 근거를 만들고 문신들까지 등용하면서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얘네들 최고의 관심사는 자신들의 정권 유지요. 그래서 나라가 잘 운영이 안 됐고요. 이 무신정부가 100년 동안 군인들이 집권을 하면서 고려는 어떻게 보면 좋았다기에는 못 보고요. 그냥 유지 또는 점점 쇠퇴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결과 당시에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얘들은 강화도에 숨어들어서 여기서 버티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팔만 대장경이었습니다. 여기서 버티면서 제발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자, 그래서 몽골이 쳐들어온 역사는 아마 다다음 시간에 배워볼 거고요. 자, 오늘 이게 지금 지도를 보시면요, 이게 무신정복이 일어났던 반란입니다. 지금 보시면 반란이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선생님 오늘 설명했던 웅질 명화실 왕이 망소위 개경에서 만들어난 이런 식으로 곳곳에 반란이 일어났었던 혼란기가 바로 무신 정복이었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부터 검사할게요.